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번 했는데,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세, 이렇게 남자, 이 환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이제 갖고 있다. 그리고 8개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외상은 입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앞쪽에 위치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제 아프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신경학적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깨 통증은 이제 목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적인 것들도 이렇게 기록하신 거는 그런 의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5점 정도 되고 있고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와 관련되어 있는 캐스 샤넬인데 요게 100점이거든요, 만점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이게 여기도 중간 정도고 통증 자체도 중간 정도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이라든지 신경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게 안 찍어서 없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했는데 없어가지고 없다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제 적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FMA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비컬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괜찮고요. 로테이션은 이제 DN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왼쪽이 조금 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 1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제한이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제한이 있다. 그죠? 여기 T12니까 그죠? 오른쪽이 조금 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패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은 DN인데 오른쪽은 DP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패턴하고 통증이 관련 있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플렉션은 괜찮고 익스텐션은 DP고 근데 여기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깨가 아팠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통증에 대한 패턴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로테이션은 양쪽 다 제한인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렉 스탠스가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암다운 스쿼트가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스코어만 봤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서비컬에 대한 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어깨 제한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척추인데 척추에 이제 회전하고 신전에 회전하고 펴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쪼그려 앉기에 대한 부분들이랑 로테이션을 봤을 때는 힙의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앵클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브레이크아웃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진행하셨는데, 다리에 대한 부분은 브레이크아웃을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괜찮아서 안 남겼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거밖에 안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서비컬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SMCD,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로테이션 MD, 소라식의 MD, 그 다음에, 플렉션이나 에비덕션도 MD가 있는데, 요거는 페인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 같으면은 이제 소락스, 그 다음에 어깨 로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어깨의 이 모빌리티 디스펑션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자, 두 번째는 스크리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만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SFMA, 예, SFMA 레벨 2에 가시면
스크리닝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스페셜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좀 강조가 돼요. 근데 요게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SFMA 데모할 때도 스페셜 테스트를 꼭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목에 대한 부분들을 넣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학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느냐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일단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 우리 신경학과 관련돼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타고 내려가는지 레디에이팅 팬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대표적인 게 이거다, 그죠? 스플린 검사인데, 여기서 네거티브가 떠 있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요런 게서 봤을 때는 목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좀 적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임핀지먼트에 대한 검사 시리즈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검사들인데, 요거는 다 이제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임핀지먼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엠티킨 테스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로테이터 커프의 대표적인 검사가 될 수 있겠고, 어프레hen션 테스트라든지, 리기 로케이션 테스트라든지, 바이셉스 로드 테스트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 레이브럼에 관련되어 있는 불안정성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어프레hen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접 해봤는데, 이 검사하는 동안에 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손에 땀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어프리헨션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쨌든 이 검사를 통해서 임핀지먼트라든지 로테이트 커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이그잼입니다. 요거 이제 저기 2019년 SFMA부터 핵심적인 요소로 좀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근력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익스턴 로테이션이랑 플렉션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요게 어떤 MFT 상으로 이런 게 있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 머슬에 이 로테이트 커프 머슬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테이트 커프니까 요거다, 그죠? RC다, 그죠? RF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 모션, 이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이그잼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스테리어 글라이드하고 인페리어 글라이드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숄더 MD에서 그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요소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팔페이션에 보시면은 이제 텐더니스가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테레스 마이너에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제 임핀지먼트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셨고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브레이커를 통해서 알아봤던 소라식 스파인과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제한이 있다. 그리고 플렉션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어깨, 회전근개의 돌림근띠에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아까 MD에서 소라식하고 숄더의 모빌리티 디스펑션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를 고치기 위한 중재가 그 다음에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테리어 글라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한 있는 패턴 2, 아니죠, 패턴 1이다, 그죠? 어퍼 익스트리미티 패턴 2에 대한 부분이 요것과 이제 소라식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두 부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제안이 있었던 이제 로테이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인폴스 같은 경우, 리셋은 아까 그렇게 되겠고요. 이 3R에서 두 번째인 리인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이용해가지고, 이 스카플라의 위치를 좀 바꿔서 그 부딪힘 증후군, 충돌 증후군의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리인포스를 주신 것 같고요. 숄더 스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골반은 고정하고 척추를 열어준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교정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제 어깨랑 그 소라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던 개선했던 MD를 유지시키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트레이닝이에요. 이제 3R에서 마지막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롤링의 익스텐션과 이제 로테이션도 포함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 PA를 준 상태에서, 패턴 어시스턴스를 준 상태에서 목에 대한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서비컬에서 SMCD가 로테이션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아까 했던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제 어깨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리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이라서, 데이 1일차라서 이 4x4 개념에서 1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2만 나오는데, 아마 뭐 그 다음에 날짜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네발기기라든지, 그죠? 네발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 런지 자세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근육 중재보다는 관절 중재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관절 중재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좀 이렇게 더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그 브레이크아웃 차트랑 SFM의 차트를 보시고 본인 같으면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하거나 의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끝났네요. 자, 다음 케이스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